도구를 매질하고 죽이려는 장비와 공적을 세운 송견.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준이 군사들을 나누어 성을 에워싸도록 배치하였고 한충은 성 안의 양식이 바닥나자 사람을 보내어 항복의사를 전했지만 주준이 받아들이지 않자 유비가 말합니다. 옛날 고조께서 천하를 평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항복을 권하고 항복해온 자들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는데 공은 어찌 한충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유비의 질문을 받은 주준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의지에 관한 생각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천하의 일을 본다면 고조께서 천하를 통일하실 때는 한때이고 지금 황건적 무리들이 날뛰는 이때도 또 다른 한때인 것이요. 옛적 진나라 말년에 항우가 한창 드날릴 때는 천하의 모든 것이 크게 어지러워져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정해진 주인이 없었던 것이요. 때문에 항복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다가와서 들러붙는 사람에게 상을 줘가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요. 하지만 지금은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지 황건적 무리가 난을 일으켰을 뿐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여준다면 권선징악할 길이 없을 거다니요. 도적 무리들은 자기들의 형세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마음대로 노략질들을 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곧 항복하여 안전을 꾀하려 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항복을 생각 없이 받아들여준다면 그것은 도적 무리들의 음흉한 생각을 길러주게 되는 것이기에 결코 좋은 계책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주준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 난 유비는 다시 그에게 자기가 생각한 하나의 계책을 말합니다. 도적 무리들의 항복을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군사들이 적들의 사면을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즉슨 저 도적대들은 항복을 빌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만사함이 하나의 마음처럼 움직인다 해도 당해내기 쉽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 저 성 안에는 죽기를 각오한 수만 명의 도적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동과 남쪽은 열어주고 서쪽과 북쪽만 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적 무리들은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할 테고 그런 상태는 곧 도적 무리들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비의 계책을 듣고 난 주준이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자 동쪽과 남쪽에 배치한 군마들을 걷어들인 후 서쪽과 북쪽에 진을 친 군사들과 합쳐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공격 준비를 마친 주준이 군사들에게 명하자 일제히 공격이 시작되면서 한충은 생각대로 군사들을 몰아 성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준은 이때 유비와 관우, 장비색과 함께 3군을 모두 거느리고 도망치는 한충의 무리 뒤를 쫓으며 활을 쏘아 한충을 죽여버리자 남은 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주준과 새 호걸들이 합세한 3군의 군사들이 한창 도망치는 도적대들을 쫓는 가운데 다른 도적 무리인 조음과 손중이 무리를 거느리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준은 조음 무리의 수가 많아 형세가 자기 진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자 잠시 군사들을 뒤로 물렸고 그 틈을 타 조응이 나서 다시 완성에 진입해 장악해버립니다. 주준이 군사를 10리쯤 뒤로 물러나게 한 뒤 그곳에 진영을 꾸린 다음 재차 완성을 공격해 들어가려 할 때 호련히 동편에서 한 무리의 군마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을 타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장수는 큰 얼굴에 넓은 이마를 하고 있었으며 범 같은 체구에 곰처럼 굵은 허리를 갖고 있는 모습이 주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오군의 부춘 지역 사람인데 이름은 송견이고 자는 문대이며 손무자의 후손입니다. 송견이 17세 때 아버지와 함께 전당에 갔을 때 강도 10여 명이 상인들의 재물을 강탈해 강가 언덕 위로 올라가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보이자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도적놈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곧바로 칼을 빼들고 언덕으로 뛰어올라 큰 소리를 지르며 동쪽을 보고 무언가 가리키고 서쪽을 보고 손짓을 하며 마치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강도들은 관군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줄로 알고 나누던 재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놀라 뺑소니를 치자 송견이 기어코 뒤를 쫓아가 그들 중 한 놈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고을 전체에 퍼지고 나서 고을의 송견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적극 청구하였으므로 마침내 그를 교위에 임명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계 땅의 유적인 허창이 도적들 무리 수만 명을 모아 자칭 양명 황제라 부르며 모반을 일으킵니다. 이때 송견이 군사마와 함께 군사 1000여 명을 모집하여 주군의 관차와 합세하여 그들을 공격해 격파시킨 다음
허창과 그의 아들 허소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사의 위치에 있던 장민이 송견의 공적을 조정에 아뢰자 황제가 그에게 염독승을 제수하였고 또 우이승과 하비승을 제수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적은 괴한 도적이나 반역자를 이르는 말이며 관차는 관하에서 파견하던 굴레나 사령 등의 아전을 이르며 차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염독승은 염독현의 현승을 이르는 말이며 염독은 현의 명칭으로 전한 때 설치되었습니다. 황건적이 난을 일으키자 송견이 향해 소년들과 도부꾼들을 불러 모으고 해와 사에 군사 1,500명을 이끌고 황건적 무리들의 척결을 위해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해와사는 화이어강과 스어강 유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준이 매우 기뻐하며 송견에게 남문을 공격하도록 하고 유비에게는 북문을 공격하게 지시하며 자기는 서문을 공격하기로 하되 유비의 계책을 수용하여 동문은 열어두어 도적들이 달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합니다. 주준의 명령을 받은 송견이 앞장서서 성 위로 올라가 도적들이 대처할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도적무리 20여 명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송견의 공격을 받은 도적무리들이 놀라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조응이 말에 올라 송견을 향해 창을 겨누며 달려듭니다. 송견은 달려드는 조응을 보고 주저없이 성곽 위에서 몸을 날려 그의 창을 뺏어들며 그것으로 조응을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가슴을 깊숙이 찔러 말에서 거꾸러져 떨어지게 했습니다. 조응이 말에서 떨어지자 송견은 그 말에 뛰어올라 바람처럼 가볍게 사방으로 움직이며 닥치는 대로 도적들을 베어나갑니다. 이때 손중은 자기 수하의 도적무리를 이끌고 북문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뛰쳐나오다 유비와 딱 마주쳤으나 전혀 싸울 생각이 없는지 그대로 길을 찾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는 것을 본 유비는 그를 향해 활을 쏘았고 화살에 맞은 손중이 뒤로 구르며 말에서 떨어지자 주준이 이끄는 대군이 때를 맞춰 밀고 나와 도적무리들을 덮쳤습니다. 주준과 유비의 군사들은 도적들과 일전을 벌이며 수만 명의 도적들 목을 베는 것과 동시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겁먹은 도적들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관군이 승리함으로써 남양 일대에 있는 10여 개 고을들이 평정되었고 주준이 군사들을 이끌고 복귀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그를 거기장군 한암윤에 봉합니다. 주준은 복귀하여 송견과 유비 등이 전투에서 세운 공적들을 위해 알렸고 조정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던 송견은 뇌물을 써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별군사마를 제수받고 즉시 부임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깊은 현실을 경험하지 못했던 유비는 여러 날 동안 어떤 분부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지만 누구도 그에게 벼슬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장군은 동안시대 때 상설되었던 고위직 장군의 명칭으로 중앙상비군을 통솔하며 정벌전쟁을 관장하였고 기병을 통솔하는 무관직으로 표기장군 다음으로 두 번째 위치에 높은 무관직입니다. 한암윤은 거기장군 바로 아래 직급의 무관직을 이릅니다. 별군사마는 가공의 벼슬이고 사실 별부사마의 와전이며 후한시대 장군 수하의 품계 비천석인 무관직입니다. 우울한 현실과 맞닥뜨린 유비, 관우, 장비 세 영웅들은 그 영향으로 처진 마음을 쉽게 추스리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 거닐고 있는데 마침 낭중인 장균의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장균의 행차를 발견한 유비는 행차 중인 그에게 다가가 자기와 관우 장비가 세운 전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조목조목 알리자 그는 크게 놀라 그 길로 입골하여 천자를 뵙고 그들의 일을 상세히 아릅니다. 작금 황건적들이 모반할 수 있었던 근원은 십상시들이 매관매직을 일삼는 것은 물론 자기들과 가까운 자가 아니면 쓰지 않았고 자기들과 원수진 자가 아니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온 천하는 크게 어지럽혀졌기 때문에 마침내 황건적들과 같은 도적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옵니다. 그러니 황제께서는 그 십상시 무리들의 목을 베어 머리를 남문 밖에 걸게 하신 후 사자를 보내시어 천하에 공포하셔서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상으로 후한 벼슬을 내려주신다면 온 천하가 맑고 태평하게 되지 않을까 사료되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오늘 방송에 이어 송견 등 삼국지의 여러 영웅들이 황건적을 척결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